지금 내 옆에 단 한 명이라도 따끔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신이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곁에는 단 한 명이라도 따끔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민심은 천심이고 그 천심이 하늘에 닿아 지금 분명히 신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있죠. 인생은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 겪을 수 있죠. 가급적이면 어릴 때 겪는 게 좋죠. 왜 어릴 때 겪으면 좋으냐? 나중에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 어렸을 때 겪는 고통과 시련이 큰 자산이 되고 그 경험이 엄청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 시련을 겪어야 되고 만약에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라는 논리로 인생을 살다가 꼬꾸라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가급적 어린 나이에 꼬꾸라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 꼬꾸라져야지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과 횟수가 많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안 돼요. 지금 60이 넘은 윤석열이 이제 인생의 정점을 찍고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일 텐데, 뭐 인간이 그럴 수 있죠. 뭐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지인도 아니고. 단지 좀 속상한 것은 윤석열의 저런 무모함이 대한민국과 같이 침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비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8월 30일 수요일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8월 29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짚어볼 거고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멀리 보고 하나씩 앞으로 가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8월 29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5, S&P 500이 1.45, 나스닥이 1.74%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주식시장 뉴욕 증시 분위기 좋았죠. 뭐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쓰리가 뉴욕 증시 상승하고 싶어요. 반등하고 싶어요. 반등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전주 대비 지난주 뉴욕 증시는 훈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훈함이 이번 주 들어와서 8월 28일 월요일도 상승시켰고 8월 29일도 상승시켰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주식시장이 마냥 빨가면 마냥 그냥 신나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진짜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까지 좋게 보다 보니까 좋아지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는요, 사람이 수집하고 사람이 분석하고 사람이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보여서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은, 마치 윤석열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0이다, 이거는 가짜다 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일 수 있다는 거를 윤석열은 모르는 거죠. 왜 그러느냐? 단순히 숫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게 과학적이고 절대적일 수 없는 겁니다.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가끔씩 돈은 인간이 만들었고 그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다. 마찬가지로 돈도 숫자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경제지표가 되게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인간이 수정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작년 3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매월 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많이 나왔다고 막 30만 건이 넘었고 뭐 미국 고용 엄청 좋고 했는데 시간이 쭉 지나고 봤더니 지네들끼리 조용히 계산기를 두들겨서 하향 조정시켰다. 그리고 이미 이런 분위기는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그 왜곡된 현상이 있거든요. 특히 그게 어떤 분야에 나타나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해드리죠. 여러분 경제 지표 중에서 심리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신뢰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인 소비 지출, 뭐 소매 판매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그 소비 심리, 직접적으로 지갑을 여는 거에 관련된 경제 지표는 주식시장과 관련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달보다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왜? 7월 달에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8월 달 들어와서 지금 뉴욕 증시나 대한민국 증시나 7월 달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7월 달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전문가들은 지금 경제 분위기 나쁘지 않아서 이번 8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도 잘 나올 거라고 예상치를 높여놨었어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미국의 8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7월 달은 114였습니다. 시장 예상은 116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보다 8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106.1로 7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미쓰리가 저런 식으로 경제 지표를 읽는구나 라고 감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막 확실하게 좋을까? 나쁠까? 뭐 어떻게 나올까? 거기에까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갈 길이 머시겠지만 미쓰리 머릿속을 압수수색 했을 때 저가 신하가 저렇게 경제 지표를 읽는구나라고 이제 조금 힌트를 좀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달 채용 공고가 있는데요. 6월 달에 920만 건이었는데 7월 달에 882만 건으로 5.3% 감소했다고 합니다. 28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발적 퇴직자 수, 나 그만둘 거야 하는 퇴직자 수가 6월 달에는 379만 3천 건이었는데 7월 달에는 354만 건으로 무려 25만 3천 건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얼마 전까지 미국은 경제가 좋다라고 떠벌렸습니다. 근거가 뭐였냐면 고용지표였어요. 고용지표 좋았습니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늘었습니다. 실업률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미쓰리가 뭐라고 딴지를 걸었냐면 지금 미국 경제 좋지 않다. 이미 고용지표를 제외한 다른 경제지표가 꽤 오래 전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가 되게 좋아. 그러면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면 나 LG 들어갈 거야 라고 결정을 하면 다른데 이력서를 쓰지 않죠. 오직 LG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이 직장 든든해. 야, 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취업 준비는 열심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저녁에 밥상머리에서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 나오고 엄마도 어머 여보 나도 이제 조만간 우리 회사에서 막 그럴 것 같아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오가면 거기서 LG만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공부하는 자식이 밥알이 목구녕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걸 감지한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전에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발적 퇴직자 수 이게 뭡니까? 아이 더럽고 치사해 나 딴 데 갈 거야. 나 더 좋은 데 갈 거야. 상사가 그지 같아서 월급이 적어서 나 그만둘 거야. 이런 자발적 퇴직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그만둬요. 오히려 잘릴까 봐 걱정을 하죠. 일자리가 풍부하고 진짜 경제가 좋으면 우리 상사가 맨날 술 처먹이고 맨날 회식하자 그러고 꼴보기 싫어서 나 딴 데 가야지. 이렇게 퇴직하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이게 굉장히 내 의지가 통하지만 경제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엉덩이 무겁게 딱 붙이고 잘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죠. 자, 지금 여러분 미국 경제 좋지 않아요. 단지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미국 증시가 빠지면 누구 때문에 빠진다? 미국 때문에 빠진다고 하지 않는다. 중국 내지는 다른 유럽, 다른 이슈로 빠진다라고 합니다. 자,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7% 상승했습니다. 5개월 연속 상승했어요. 어머 미쓰리 미국의 주택 시장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왜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비자 신뢰지수 몇 월 달 겁니까? 8월 달 거예요. 8월 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7월 달보다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택가격지수 얘기한 거 이거 몇 월 달 겁니까? 6월 달 거예요. 자, 경제지표 딱 보니까 고용지표 자체를 보니까 지금 고용지표 꼬라지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꼬라지라고 얘기하는 이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 8월 달 노동부 고용자 지수가 16만 5천 명으로 7월 18만 7천 명보다 부진하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출 수 있지만 눈높이를 낮추기에는 너무 낮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상치를 뽑는 애들도 미국 고용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고용의 타이트함이 떨어집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가 좋은 게 진짜 좋아서 좋은 건지 아니면 주식이 올라가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떤 이슈들을 자꾸 좋게 포장을 해서 좋다고 하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주식시장의 색깔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시꺼먼색인지 보라색인지 정확히 색깔을 알고 발을 담그고 뛰어들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들어왔더니 파란색이야. 그거 완전히 엿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시장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힘겨루기를 합니다. 단지 시장을 흔드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스포트라이트를 투자자들이 글로 좀 몰렸으면 하는 쪽으로 몰려놓고 불나방처럼 투자자들을 뛰어들게 만들 뿐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불나방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카드 게임을 하러 가는데 카지노를 갔는데 거기서 게임을 할 때 여기에 지금 게임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떤 사람들이구나, 어떤 수준이구나라는 거를 감지하고 들어가는 건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이 내가 지금 노는 판이 어떤 판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시황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막 집요하게 확 집중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황만 아니까 최소 시황을 알고 종목들 중에서 개인들이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막 너덜너덜해지고 막 하루에 급등락 어마어마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녀석들. 아, 얘네들은 좀 세력이 있네. 세력이 있으니까 세력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히 들어가서 겸손하게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세력들이 올려주면은 적당한 선에서 팔고 나와야지.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제가 지금 놀고 있는 이 주식시장 시황이 어떤 색깔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경제지표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제가 뭘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미국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날도 고용의 타이트함이 떨어진다라고 되게 우아반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용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고용이 너무 과하게 뜨거웠다가 이제 조금 고용이 좀 이렇게 완만하게 가면서 미국의 경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고용 지표가 좀 섬찟섬찟한 지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만약에 9월 1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 16만 5천 명에 만약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겁할 겁니다, 아마 얘네들. 근데 여전히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국 고용이 너무 타이트했는데 지금 조금 완화됐어.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용지표는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고용지표 안 좋은 게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9월달 FOMC 회의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 이후에 투자자들은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야, 연준 니네 금리 인상 못할 거지? 이런 어떤 확신에 찬 생각이 하나 또 있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발표된 7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3.0에서 3.2로 반등했다라는 점. 그리고 9월 달 중순에 발표될 8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도 왠지 모르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3.2보다도 높아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3%까지 내려왔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9월 달 FOMC 회의까지 두 번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모두 상승한다면 요거 연준이 인상할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공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더 이상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과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잭슨홀 미팅 이후 투자자들은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근거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9월 달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86.5%, 9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13.5%입니다. 자, 문제는 11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62.3에서 47.9로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락했을까요?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미국은 곧 죽어도 잘나야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내부에서 뭘 고민합니까? 고용지표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경제지표는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모눈종이처럼 이미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정점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연준은 정신 못 차리고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진, 경기 둔화, 디폴트 우려, 미국이 금리 인상함으로써
미국보다 조금 힘이 없는 그 이외의 국가들이 따라서 금리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으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까지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11월 달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62.3에서 47.9로 떨어진 겁니다. 제가 그랬죠.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남은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뭐 경기 연착륙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경기 지표의 둔화, 특히 미국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고용 지표가 흔들리면서 미국도 이제 주춤주춤할 겁니다. 단지 미국은 지금 뭘 고심하냐 하면 뉴욕 증시가 하락했을 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빌미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아마 그 빌미는 뻔할 뻔짜 중국이겠죠. 그냥 대한민국만 아니면 됩니다. 자, 이날 증시가 상승했을 때 애플이 2%, 엔비디아가 4%, 테슬라가 7%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 대형주들의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자, 왜 올렸을까요? 주 후반에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놓고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놈의 지지선 위에서 많이 올라가야지만 지지선과 더 많이 거리감을 두고 빠졌을 때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뉴욕 증시의 상승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주식시장이 진짜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좋지 않은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좋은 척 하는 건지 그거를 잘 알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8월 30일 오늘 수요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목요일 날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요즘 띄엄띄엄해지신 것 같아요. 예, 돈다방 미쓰리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더욱더 좋은 이야기 갖고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